어느 날 친한 줄 알았던 사람이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는 게 그런 느낌이겠지요. 사람 보는 눈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상처받진 않았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달라질 때 가슴 한켠이 텅 비는 느낌. 그건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서울시 노년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분들의 절반이 인간관계로 힘들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늦기 전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사람 보는 눈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나는 4가지 결정적 단서를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알면 불편한 사람 피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진짜 성향은 작은 행동에서 먼저 드러난다고요. 문제는 대부분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셨다면 이번엔 제대로 구분하는 법 함께 배워봐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차근차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4가지 기준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기준이에요. 첫 번째 기준부터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는 작은 행동에서의 반응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같이 간 분이 계산대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반찬은 더 안 줬으니까 1,000원 빼주세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근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걸 못 참는 성격이라는 걸요. 며칠 뒤 지인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엔 무조건 딴소리부터 한다는 거였어요. 좋을 땐 누구보다 웃지만 조금만 상황이 불편해지면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고 했죠.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의 본 모습은 말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돈을 더 내느냐 마느냐보다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꺼내는지가 그 사람의 기준을 말해주는구나 싶었어요. 사람을 볼 때 처음엔 말이 부드럽고 겸손해 보여도 실제로는 작은 행동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요. 예를 들어 길에서 누군가 문을 잡아줬을 때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하느냐 마느냐. 주차장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말없이 미안해하는지 아니면 화부터 내는지. 이런 순간들이 모여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 하나만 보면 됩니다. 작은 불편함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런데 이 기준을 알아도 헷갈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해왔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표현이 부드럽고 칭찬을 자주 하고 겉으로는 친절한 사람.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인성은 말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난다고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는 피해 유형이 있어요. 정중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입니다. 밖에서는 친절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핑계를 대는 지인. 손해보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평소엔 좋은 척합니다. 하지만 작은 결정에서 딱 본 모습이 드러나요. 이 기준을 분명히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볼 땐 다음 3가지를 꼭 보세요. 첫째, 작은 불편함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누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귀찮다는 표정이 먼저 나오는지,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마음이 보이는지. 둘째, 남이 없을 때의 태도.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한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지가 진짜 마음입니다. 셋째,
시간 약속과 돈 문제에서 자기 이익을 어떻게 다루는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대체로 신뢰할 만합니다. 그 반대는 조심해야 해요. 72세 김미숙 씨는 이 기준을 알게 된 후로 몇 년간의 인간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허했는데 지금은 편안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도덕적 성향은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평소에 간과했던 부분이 실은 진짜 성향을 보여주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단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선택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제가 예전에 겪은 사람 중에도 처음엔 예의 바르고 말도 조심스럽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주차 자리를 두고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순간 이 사람의 본 모습이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반응은 꾸미기 어렵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평상시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드러납니다. 내가 아프거나 약해졌을 때, 힘이 빠졌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려는 사람, 힘들 때 부담스러워하며 거리 두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큽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 행동을 유심히 보면 진짜 인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진짜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최병수 씨는 몇 해 전 갑작스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 관계도 많이 바뀌었죠. 병문안을 온 사람보다 연락 한 통 안 하고 사라진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오랜 지인도 있었고 명절마다 연락하던 지인도 있었어요. 아, 이게 다였구나. 아플 땐 진짜만 남는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많은 분들의 가슴에 그대로 닿을 겁니다. 힘들 때 내 곁에 누가 있었는지, 그때 각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상시가 아니라 위기 때 드러납니다. 모든 게 순조로울 땐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순간, 혹은 곤란한 부탁을 받았을 때, 그때 보이는 행동이 진짜 성향을 말해줍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 있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쉽게 지나치는 걸까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좋은 기억에만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나를 도와줬던 일, 함께 웃었던 날, 즐겁게 나눴던 식사 그 기억에 묶여서 설마 그 사람이 그럴까? 하고 넘기죠. 하지만 진짜 관계는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회피 행동이라고 합니다. 평소엔 잘 지내다가 상대가 어려워지면 자신도 함께 끌려갈까봐 피하는 성향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회피가 바로 그 사람의 관계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이런 관계가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상대의 본 모습을 알려면 이 세 가지 상황을 관찰하세요. 첫째, 내가 아플 때 연락이 오는가. 단순한 안부 한 통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말을 아끼는가, 먼저 도와주려 하는가. 돈을 직접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내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내가 실수했을 때 비난부터 하는가, 이해하려 하는가. 진짜 관계는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만든다는 걸 많은 시니어 분들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68세 박정호 씨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몇 달간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찾아온 사람은 가까운 친구도 형제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도와준 적 있던 이웃 한 분이 주일에씩 꼭 들르셨다네요. 그분이 날 살렸어요. 그냥 말 한마디 해주러 오셨는데 그게 제일 큰 위로였어요. 연세대 심리학 연구팀은 위기 상황에서의 관계 유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서적 일관성이 높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책임지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평생 남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 몇 안 되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 이 기준은 필수입니다. 평소엔 똑같이 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진짜인지 알기 어렵지만 내가 힘들어질 땐 그 진심이 정확히 보입니다. 70세 정순자 씨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평소 안부만 나누던 지인이 밤이라도 연락하세요라며 번호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도와줬다고요. 정순자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사람 볼 줄 알아요. 진짜는 위기에서 보이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약해졌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건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도 다른 행동도 다 용서할 수 있어도 그 순간 보여준 무심함 혹은 다정함은 끝까지 남습니다.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해요. 사람의 본 모습은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내가 약할 때 드러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쓰는 태도입니다. 그 기준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절대 숨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밖에서는 참 점잖으셨어요. 말씀도 차분하시고 남한테 예의도 바르고 칭찬도 잘해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혼자 계실 때를 봤습니다. 작은 실수를 하셨는데 혼잣말로 자신을 몰아세우시더라고요. 아, 나이 먹으니까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 머리가 돌았나?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쓸모없는 늙은이가 됐구나. 처음엔 그냥 실수에 화가 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 그분이 늘 자기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조금만 뭔가 안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가 이러니까 별 수 없지. 이런 말들을 계속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나이에 그것도 몰라?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남도 그렇게 대하는구나. 자기한테 늘 쓸모없다, 바보다 하던 말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오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기준이었던 거죠. 사람의 진짜 성향은 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도 쉽게 상처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상처받은 걸 아니까 남한테도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반대로 자기를 무시하거나 몰아붙이는 사람은 남도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관계가 오래될수록 그 본성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이나 행동보다 이걸 먼저 보셔야 해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이면 괜찮지. 나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결국 내게 돌아오는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내면 투영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신에게 늘 불만이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틀어져도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실망을 투영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이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밖에서는 다정하지만 집에서는 예민하고 쉽게 짜증내는 사람. 그런 경우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는 습관에서 그 반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보려면 이 세 가지를 살펴보세요. 첫째, 실수했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아, 또 내가 바보짓 했네. 난 원래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은 남한테도 쉽게 그런 말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자기 자신에게만 하던 말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에게도 나오게 됩니다. 둘째, 혼자 있을 때의 표정과 말투. 남에게 보일 때는 웃지만 혼자 있을 때 얼굴이 늘 굳어 있거나 무언가에 쫓기듯 말하는 사람은 속이 늘 불편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여유롭지 않아서 관계에서도 예민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자기 몸과 시간을 대하는 태도. 제대로 쉬지 않고 밥도 대충 때우고 수면도 줄이면서 할 일 많아 참을 수밖에 없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감정이 폭발하거나 남에게 짜증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난 뒤 71세 송혜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사람을 겉으로만 봤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걸 보고 나서야 진짜 인성이 보였어요. 서울대학교 심리학부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더 안정적이고 타인에게도 관대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결국 오랜 관계 안에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다뤘는가를 고스란히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했던 말과 태도가 언젠가 내게도 들려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던 이가 부부가 되고 나면 상대에게도 당신도 별 수 없지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쌓여온 자기 비하의 말이 밖으로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기를 소중히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사람을 볼 땐 그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해요. 그게 남을 존중하는 기본입니다. 자기 몸을 챙기지 않고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남도 쉽게 함부로 대합니다. 반대로 자기 감정을 잘 돌보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사람은 남도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관계는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남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말보다 행동보다 더 먼저 봐야 할 건 그 사람의 자기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무심한 말입니다.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성이 다 들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말은 막 하더라. 근데 나한테는 잘해. 그 말 듣고도 저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 뒤 결국 제게도 똑같은 말을 들려줬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냐? 아유, 눈치가 없네.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무심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구나. 말이라는 게 순간 흘러가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생각이 무심코 나오는 거더라고요. 사람을 볼 때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어떤 말이 무심코 튀어나오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말 하다가도 불쑥 나오는 무시 섞인 표현. 지나가는 말 같지만 기분 상하게 만드는 말투,
이런 게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특히 자주 나오는 말에는 그 사람의 뿌리 깊은 태도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애들은 못 믿어. 다 자기밖에 몰라. 어휴, 그 나이에 뭘 해. 이런 말들 속엔 편견, 판단, 조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남한테도 한다는 건 결국 나에게도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버릇은 가볍게 여기고 행동만 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격이 좀 거칠 뿐이지 속은 안 그래. 그냥 말투가 저런 거야. 하지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쓰는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말투가 거의 굳어지기 때문에 변명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게다가 시니어분들일수록 듣는 말에 더 민감해집니다. 무심한 한마디가 며칠이고 마음에 남아 잠 못 이루게 만들죠. 이 말 한마디가 때론 관계를 완전히 끊게도 만듭니다. 상대의 무심한 말에서 인성을 읽어내려면 이 세 가지에 주목하세요. 첫째, 누구를 쉽게 깎아내리는가. 특정 집단, 특정 연령, 특정 지역을 향해 편견 섞인 말을 자주 한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언젠가 나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떨 때 비꼬거나 무시하는 말이 나오는가. 긴장했을 때,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혹은 누군가 실수했을 때, 이럴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은 진짜 성향을 드러냅니다. 셋째,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말하는가. 누군가의 건강 걱정, 가족 문제, 돈 문제 등에 대해 그럴 줄 알았어. 자업자득이지.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 말투는 결국 자신이 힘들어졌을 때 돌아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73세 오명자 씨는 몇십 년 친구였던 사람에게 너도 그 나이면 다 그렇지 뭐라는 말을 듣고 한동안 전화도 받지 않으셨답니다. 그 말이 참 그냥 지나가는 말 같았지만 내 마음은 그때 완전히 다쳤어요. 이게 바로 말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순간입니다. 한국언어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무의식적 언어 습관은 감정 상태와 성격 유형을 반영하며 특히 비하형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 점수도 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변에는 말로만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늘 연락은 잘해요. 근데 말투가 자꾸 거슬려요. 칭찬하면서도 꼭 불편한 말이 끼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계는 의도보다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 속엔 그 사람의 평소 마음이 들어있죠. 그 사람이 자주 내뱉는 말은 그 사람의 뿌리 깊은 기준과 태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드릴게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에서 가장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그게 마음에 걸렸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고의보다 무의식에서 더 많은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상처받았다면 그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사람을 다시 보는 기준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땐 행동보다 말, 그 중에서도 무심코 내뱉는 표현을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의 인성이 숨어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졌을 겁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이 네 가지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첫째, 작은 행동에서의 반응. 둘째,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 셋째, 자기 자신에게 쓰는 말과 행동. 넷째, 무심코 나오는 말의 내용.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 두고 마음 편한 사람과는 더 깊이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경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지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을 지키는 기준 하나 단단히 세워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